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오늘 낮 12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범인도피교사와 증거인멸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씨 소속사 대표와 본부장도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습니다. 영장 심사 시간이 12시로 예정된 것을 두고 법원이 이 사건을 특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경찰은 김 씨에 대해 4가지 혐의를 적용했는데 핵심은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로 최대 징역 15년까지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경찰은 김 씨가 사고 직전 방문한 유흥주점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사고 당일 김 씨가 비틀거리며 차량에 탑승하는 CCTV를 확보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김 씨는 어제 저녁까지도 슈퍼클래식 공연을 강행했습니다. 연이은 논란에도 공연장 앞에는 수많은 팬들이 장사진을 이뤘습니다.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사과를 했으니까 그냥 그거들을 이렇게 좀 봐줬으면 좋겠어요. 김 씨 측은 오늘 공연까지 마무리하겠다며 심사 일정 연기를 신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공연에는 불참합니다. 사고 열흘 만에 음주운전을 시인한 김호중 씨는 경찰 조사에서 소주 10잔 정도를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취할 정도가 아니었고 접촉사고 당시 음주로 인한 사고 역시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MBN 취재 결과 최근 유흥업소 직원들을 소환한 경찰은 김 씨 측의 주장을 완전히 뒤집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명 래퍼 등 일행과 함께 온 김 씨가 혼자서만 소주 3-4병을 마신 것으로 기억한다는 겁니다. 다만 해당 유흥업소는 소주를 판매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김 씨의 요청으로 직원들이 마시려고 보관한 소주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정황을 뒷받침하는 물증 역시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김 씨가 양주를 마시지 않아 오히려 음주량이 특정된다는 분석입니다. 경찰은 또 김 씨가 술자리를 마치고 난 뒤 만취에 가까운 정황 증거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김 씨가 음주량과 관련해 또다시 거짓말을 한 만큼 구속영장 심사에서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네, 김호중 씨는 지난 9일 음주 뺑소니 사고 이후 2주 동안 4차례 공연을 모두 소화했는데요. 연이은 논란에도 오늘 공연장 앞에는 보시다시피 수많은 팬들이 장사진을 이루었습니다. 팬들은 김 씨의 상황을 안타까워하는 한편 관련 보도를 이어가는 취재진을 경계하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그거는 이제 제가 늦가라 사과를 했으니까 그냥 그거들을 이렇게 좀 봐줬으면 좋겠어요. 얼른 생각 말하면서. 어제 김 씨 측은 내일 공연까지 마무리한 뒤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내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예정돼 있어 내일 공연은 열리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김 씨 측은 심사 일정 연기를 신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오늘이 사실상 김 씨의 자숙 전 마지막 공연이 될 예정입니다. 한편 내일 영장심사 시간이 이례적으로 점심때인 낮 12시로 잡히면서 법원이 김 씨 사건을 특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 씨 측은 위약금 때문에 공연을 강행하려 한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공연 출연료를 이미 반납했다며 금전적 이유에서 공연을 하려는 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좀 죄송합니다. 네, 매니저에게 되시는 사람이 많이 필요하겠습니다. 사고 당일 쓰는데 얼마나 마신 거예요? 뭐 죄인이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조사 잘 받았고 또 남은 조사가 또 있으면 성실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뺑소니 의혹에다, 그리고 음주 의혹에다, 그리고 다른 의혹에다 지금 여러 가지 의혹 제기가 쏟아지고 있는 김호중 씨. 경찰 조사를 받았죠. 자, 그런데요. 이번에는요. 방향이 다른 또 다른 의혹 제기가 나왔습니다. 바로 학폭입니다. 자, 이와 관련된 목소리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김호중이 자기가 막 깡패라면서 쓰대고 막 다니고 그랬었거든요. 저는 인사했잖아요. 인사했는데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인사했는데요? 라면서 감히 네가 이제 내 말에 반문하냐? 네, 그러면서 폭행을 하더라고요. 무차별적으로 뺐어요. 진짜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정말 맞았던 김호중이 웬만한 지나가는 애들도 뺨때기 때릴 수준으로 그냥 이성이 안 좋았던 애인데 안 맞았다는 애를 세는 게 더 빠를 거예요.
깡패 생활하다가 뭐 그 문제로 인해서 강제 전학을 당했다고 기재가 돼 있더라고요. 그거는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학교에서 막 무시하고 이러면 쳐다보고 막 눈싸움하고 하면 이제 막 시비가 걸리잖아요. 네. 그럴 때마다 뭐 싸울 일이 있으면 항상 뭐 없고 뭐 도망가고 뭐 핑계 대고 뭐 그런. 자, 이번엔 김호중 씨의 과거 학창 시절 학교 폭력 이런 얘기, 이런 의혹 주장이 나왔습니다. 지금요. 화면으로 좀 정리해 볼까요? 일단 이게 어제 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2명의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고등학교 이제 후배로 알려진 인물이 한 명 있는데요. 이분은 왜 인사 안 하냐 이러더니 뭐 30분 이상 무차별 폭행을 했다. 인사를 안 한다. 그러면서 이분 말에 뭐 겁나게 때렸다. 뭐 이런 표현까지 있어요. 그리고 평소에 본인을 깡패라며 으스대고 다녔다. 그러면서 약간의 위협적이었다. 뭐 이런 취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친구라고 알려진 한 분이 또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뭐 노래 실력 좋으니까 이거 학폭 사실 뭐 학교 측에서 좀 지나친 것 같다. 이런 설명. 그리고 뭐 깡패라고 뭐 얘기를 하고 사는데 그건 아니다. 이건 거짓말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좀 나왔습니다. 자, 오늘 손정혜 변호사 나와 계신데요. 이렇게 되면 김호중 씨가 이게 엎친 데 덮친 격입니까? 지금 뭐 의혹 제기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 지금 완전 다른 방향의 의혹이 나온 건데 일단 주장이고 의혹 제기지만 학폭에 대한 사회적 민감도가 굉장히 높아진 시점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터질 게 터졌다라는 시각도 있는 것 같고요. 수사기관에 보여주는 불성실한 태도 또는 어떻게 보면 준법의식이 너무 떨어지는 태도를 보고 굉장히 의아한 사람들이 많은 와중에 그러다 보니까 김호중에 대한 개인의 과거까지 지금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상황인데 좋은 이야기보다는 안 좋은 이야기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유튜브를 통해서 한 후배는 30분간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본인이 깡패라고 으스대면서 주변에 좀 위세를 부렸다 이런 취지로도 주장하고 후배들이 뭐 담배 심부름을 당하는 등 좀 지속적으로 좀 힘들게 하는 선배다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절친이라고 등장을 해서 좀 우호적인 이야기를 하는지 들어봤더니 전혀 다릅니다. 절친이어도 팩트는 말하겠다라고 하면서 그 당시에 워낙에 선후배 서열이 심한 학교 예고를 나왔더라고요. 그렇긴 한데 우리 기수는 그래도 후배들 괴롭히지 말자, 잘해주자 했지만 이 김호중 씨는 그러지 않고 후배들에 대해서 이렇게 폭력을 행사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라고 이제 폭로도 하고 있고요. 그래도 워낙에 노래를 잘하니까 학교 측에서는 조금 봐주려고 했던 분위기도 있었는데 결국 이런 여러 번의 학교 폭력이라든가 불성실 태도 때문에 강제 전학을 당했다라는 주장도 하고 있고 또 다른 학교 가서도 또다시 학교 폭력 문제가 불거졌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사실관계가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일단은 일부 학교 폭력에 어떤 문제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피해자라고 주장하시는 분 그리고 그 내용을 좀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의 의혹 제기 그리고 의혹 주장이거든요. 일단은요. 근데 글쎄요. 이런 얘기가 나오면 좀 심상치 않아지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요. 과거에 김호중 씨가 뭔가 좀 꺼내놓은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방송을 통해서 말을 한 건데 그 내용 좀 들어보죠. 사춘기도 좀 심하게 겪었었고 이제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10살 때 이제 부모님께서 이혼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나를 이렇게 욕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무시당할까 봐. 무시당할까 봐 그런 것도 많았었고 강해 보이고 싶었고. 손정욱 변호사? 이러다가 혹시 뭐 추가적인 의혹 제기나 이런 게 더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은? 그렇죠. 지금 이제 그 의혹이요. 상당히 까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학폭 있잖아요. 이게 상당히 그 신빙성이 있다고 봅니다. 어떤 근거에서 그렇게 판단해요? 두 가지 근거를 보면 첫째는 이제 그 진술이 아주 이제 구체적입니다. 아, 지금 뭐 피해자라고 주장, 후배라고 말씀하신 그분의 어떤 진술이 구체적이다, 지금. 그렇죠. 본인이 겪지 않으면 진술을 지어내지 못할 정도로 상당히 그 육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이다. 이게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지금 김호중 씨가 워낙 유명인이죠. 만약에 이게 허위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허위라면 바로 이제 명예훼손이 되겠죠. 그렇겠죠. 바로 이게 고소하면 큰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이게 그 없는 사실을 이렇게 엄청난 중대한 명예훼손이잖아요. 이런 걸 이게 허위로 하등의 이유가 없죠. 본인이 처벌을 감수하고 따라서 이제 저는 상당히 믿음이 신빙성이 높다는 거고 아직까지 그 김호중 씨의 반박이 안 나오고 있는 거죠. 지금 근데 이 시점에서 학폭 의혹 제기가 나온 건 왜일까요? 이건 어떻게 좀 봐야 되는 겁니까? 아마 이제 그 워낙
여러 가지 이제 그 범죄 행태에 대해서 예. 사회적 비난 이게 커지다 보니까 예. 피해자가 학폭 피해자는요. 예. 그 상처가 이제 평생까지 갑니다. 당해본 사람 알아요. 평생 가는데 이런 이제 그 인기가 좋고 예. 잘 나갈 때 폭로하기는 좀 부담이 많이 되죠. 근데 이번에 아마 워낙 사회적 지탄을 받으니까 아마 이게 본인이 그 평생 한이 될 텐데 예. 이걸 털어놓은 것 같아요. 일단 새로운 의혹 제기 내용이었습니다. 바로 학폭 이건데요. 일단 이 상황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의혹 주장이 나온 거죠. 이런 가운데 이 뺑소니 사고가 지금 사실은 뭔가 그 이후의 처리 과정 때문에 사건처럼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이 사건과 관련해서 뭔가 중요한 새로운 어떤 지점이 좀 등장하는데 경찰이 이걸 예의주시해야 하는 것 같아요.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일단 여기 보면 이 메모리 카드입니다. 사고 차량의 메모리 카드. 지금요, 당초에 이게 없어졌어요. 없어졌는데 김호중 씨 소속사의 한 본부장, 처음에는 뭐 매니저로 알려졌는데 지금 보니까 본부장이거든요. 이분도 지금 구속영장 청구된 상태인데 본인이 그걸 빼서 삼켰다. 그리고 이거는 뭐 알아서 한 거다. 약간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이게 처음에는 사고 직후 본부장이 스스로 판단해서 제거했다. 그리고 위에 보면 이 메모리 카드를 이 본부장이 삼켰다라고 나오잖아요. 지금 얘기가. 근데요. 경찰 쪽이 지금 강하게 의심을 하고 있는 거는 이 메모리 카드를 김호중 씨가 직접 제거한 것으로 지금 의심하고 있습니다. 경찰 쪽에서는요. 손정혜 변호사. 이거 사실이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또다시 한번 거짓말이 확인될 수 있는 사안이 도래한 것인데요. 사실은 이 메모리 카드를 이제 굉장히 중요한 증거라고 봤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압수수색까지 신청을 해서 여러 군데 이제 찾으려고 노력했으나 결국 자신이 삼켜버렸다라고 완전히 이제 찾지 못하는 방법으로 은폐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김호중 씨는 내가 한 게 아니라 이 매니저들의 자발적인 판단이었기 때문에 나는 관여가 없다라고 하지만 모른다라는 취지였잖아요. 잘 일반적인 상식으로 내 차에 있는 블랙박스를 내가 동의하지 않고 내가 시키지 않고 내가 알지 않은 상황에서 타인이 와서 가져가는 것은 상정하기 굉장히 어렵죠. 본인이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이것을 인멸시킨 게 아닌가라는 경찰의 판단이 쓴 것이고요. 이렇게 이 증거인멸 교사죄가 성립이 되면 단순히 내가 좀 당황해서 이것을 회피하려는 것보다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남용해서 나의 증거를 없애려는 혐의는 또 다른 범죄가 성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지금 검찰에서는 사법방해행위라고 규정해서 굉장히 엄단하는 가중 요소로 볼 가능성이 있고 특히 증거인멸을 한다라는 것은 앞으로 있을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구속 사유를 굉장히 높여주는 증거가 될 수 있거든요. 지금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 이 혐의도 지금 경찰에서 제출을 한 건가요? 일단 증거인멸 교사와 관련해서는 지금 범죄 사실에선 빠져 있지만 범인 도피는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증거인멸의 정황이 다분히 있다라고 한다면 이 피의자가 도망갈 염려,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라는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이 메모리 카드 관련해서 이 본부장이라는 분이 삼켰다라는 부분에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세요. 삼켰다라는 건 이게 무슨 의도입니까, 이거는? 우리가 범죄 영화 보면 정말 핵심 증거, 그것도 강력 범죄 관련해가지고 정말 드라마틱하게 하려고 삼켰다라고 하잖아요. 보통의 어떤 판단으로 할 수 없는 조치입니다. 이 메모리 카드가 삼켜집니까? 저는 사실 그 진술도 믿기 어렵습니다. 어딘가에 모처에 숨겨놓거나 파기해놓고 내가 삼켜서 추가적인 압수수색을 받더라도 못 찾는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진술한 건 아닐까. 왜냐면 본인의 건강이 해쳐지면서까지 그거를 이물질을 삼긴다는 것은 웬만해선 상정하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그만큼 수사를 협조하지 않고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라는 정황으로도 해석될 수 있고 그만큼 이 메모리에는 들켜서는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부정적인, 그러니까 굉장히 불리한 행위를 했다는 게 단정적으로 들어가 있겠죠.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기는 이거를 삼켜서까지 세상에 드러낼 수가 없는 것인가. 삼켜서까지 이거를 없애버려야 돼서 이 정황 자체도 사실은 재질이 좋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요. 지금 김호중 씨가 처음에 이 사고가 났을 때 소속사 측에서 설명한 거는 공황 상태. 뭐 이래서 뭐 제대로 본인이 조사받으러 가지 못하고 그랬다잖아요. 근데 그와 관련된 내용이 좀 있습니다. 일단 김호중 씨 소속사 입장문이 이게 지난 16일 날 나온 건데 당시 사고 후 공황이 심하게 오면서 잘못된 판단을 했다. 그러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제대로 대처하거나 처리를 하지 못했다, 미숙했다 이런 설명이잖아요. 그런데요, 지금 경찰에서 또 의심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보면 정황 포착이라고 돼 있는데 뭐냐면
사고가 난 직후에 이 소속사 막내 직원에게 수차례 전화를 해서 이거 당신이 사고 처리 좀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정황이 도착을 했다는 거예요. 경찰이 이걸 또 의심하고 있습니다. 손정혜 변호사. 아니 공황이었다면서요. 그 사실도 이제 대표가 이야기했기 때문에 김호중 씨가 뭐 거짓을 한 건 아니지만 예. 그럼에도 조직적으로 뭔가의 사실을 은폐하려는 시도가 단적으로 만약에 이 드러나고요. 부분도 확인이 된다면 또 입장이 거짓말이었다는 게 되는 겁니까? 범인 도피, 교사 또는 방조 또는 증거인멸, 교사까지 아주 혐의가 짙어질 수 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 봐서도 예. 부탁을 해도요. 그 조직, 그 회사에서 가장 낮은 위치에 있어서 내 말을 들으면 불이익을 가할 가장 막내 직원한테 시켰다는 점에 있어서도 윤리적으로 온당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직원은 연락받고 겁이 너무 난다 해서 거절했다고 지금 네, 알려지거든요. 아마 나이도 어리고 직책도 가장 낮았는데 예. 그러니까 내 말을 따를 수밖에 없는 그 갑을관계 을한테 이런 일을 시켰다는 점에 있어서는 그 행위 자체의 불법도 굉장히 짙지만 도덕적으로도 굉장히 재질이 좋지 않아 보인다. 결국 이 직원은 너무 무서워서 두려워서 제가 하지 못하겠습니다라고 했다라는 것인데 예. 그러니까 이제 다른 매니저가 이 행위를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단순히 우발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게 집요하게 요청을 하고 집요하게 다른 사람한테 시키거나 또는 도와줘서 발생한 일이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이게 좀 여러 가지 이게 사실은요. 처음에는 뺑소니 사고로 시작이 됐잖아요. 그거는 뭐 확인이 된 거니까 지금 영상도 있으니까. 그러다가 음주 얘기가 나오고 그 후에 사고 처리 과정에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앞서 전해드렸지만 다른 의혹 제기까지 어떤 인물들 통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 22일이죠.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나오면서 늦게 나왔어요. 밤 10시가 넘어서. 그때 변호인이 어떤 설명을 좀 내놨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물론 김호중 씨가 유명 가수인 관계로 사회적 공인 관계로 국민들한테 직접 사과를 하고 고개를 숙이는 게 마땅하나 본인의 아직 사정이 여의치 않은가 봅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조사 5시에서 6시 정도에 이미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늦어지신 이유는 혹시 오늘은 거기까지 좀 해주시죠. 예, 죄송합니다. 자, 김호중 씨 지난 21일 경찰 조사를 받으러 들어갔고 나왔죠. 이걸 가지고도 좀 뒷말이 여전히 아주 짙게 남아 있는데요. 손정욱 변호사. 원래 조사를 받아 들어갈 때는 예상과 달리 차에서 내려서 이렇게 뭐 현관 들어간 게 아니라 기다리는 데로 들어간 게 아니라 지하 주차장으로 차량에 들어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비공개로 출석을 한 셈이 됐어요. 사실상 뭐 노출이 안 되는 상태고. 근데 귀가할 때는 밤늦게 나왔거든요. 근데 귀가도 원래 지하 주차장을 통해서 하려고 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뭡니까? 이게 이제 엄청나게 제가 보기에 특권 의식입니다. 옛날에는 이제 검찰도 보면 이제 지하 주차에서 올라가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포토라인 안 쓰고 예. 이런 게 있죠. 지금은 이제 다 법 앞에 평등한 거 아닙니까? 지금은 이제 원칙대로 하는 게 맞아요. 저는 오히려 이제 들어간 게 문제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올 때는 원칙대로 처리하려고 하니까 왜 약속을 어기냐. 비공개로 하기로 해놓고 이래서 6시간 동안. 그러면 처음에 김호중 씨하고 경찰 측 얘기한 거는 들어갈 때도 지하로 나올 때 지하로 했는데 사실 이게 경찰 쪽에서 여론의 약간 비판을 많이 받았잖아요. 이게 그렇죠. 뭐냐고. 그러니까 경찰이 중간에 좀 안 되겠다. 이거는 그냥 귀가할 때는 좀 이 기자들이 있는 앞으로 지나가게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한 건가요? 그렇죠. 저는요. 예. 경찰이 잘못했다고 봅니다. 일반 이제 김호중 이름 지우고 일반인하고 똑같이 소환하고 귀가하면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억지로 포토라인 세울 필요는 없어도 그 문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들어오고 나가는 걸 이걸 이렇게 보호해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자연스럽게 이 1층 현관에서 지나가고 나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취재가 되는 거니까 그것까지 감안할 건 아니다. 취재한 그렇죠. 것까지. 저는 경찰이 이제 먼저 잘못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김호중 씨도 이걸 가지고 이게 6시간도 안 나가고 안 나갔다. 이거. 계속 버티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이게 경찰 인력이나 이게 낭비입니까? 예. 김호중 씨가 안 가면 그럼 이게 밤늦게까지 경찰도 못 가잖아요. 그렇게 돼 있죠.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런 게 아직도 전혀 반성하는 빛이 없어요. 김호중 씨 범죄를 전 국민이 다 아는데 그러면 사진이 안 찍히면 무죄가 됩니까? 말도 안 되는 게 저는 특권과 잘못된 게 아직 반성이 전혀 없는 이런 이제 오만방자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봅니다. 손정혜 변호사. 조사가 끝났는데 귀가를 거부하는 사례를 들어보셨습니까?
처음 듣죠. 왜냐하면 수사를 협조하고 경찰관들에게 우호적으로 하고 머리를 숙여도 지금 부족함이 없을 텐데 오히려 경찰하고 대치하면서 수십 명을 지금 보니 직원 20명이 경찰서에서 퇴근 못하고 초과 근무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 김호중 씨가 가지를 않으니까. 네, 그 핵심 피의자 두고 경찰서를 비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사람들을 초과 근무하게 한다는 그 사정을 알면서도 나의 초상권이나 이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6시간을 대치한다는 것은 예. 결국 경찰과 거의 뭐 다투자, 싸우자 이런 메시지 아니고서는 이렇게 하기에는 좀 쉽지 않다. 물론 공보규칙을 따르는 것도 맞고 처음에 비공개 소환을 한다는 약정을 경찰이 어찌됐든 조금 흐지부지한 부분에 대해서는 항의 차원에서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예. 그래도 한 30분, 1시간 정도 대치하다가 가는 것이 통상적이지 어떻게 6시간이나 이렇게 대치했을까. 왜냐면 밖에서 기자들도 집 못 가고 카메라 기자님들 다 대치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예상보다 너무 늦어졌거든요. 지금. 네, 그래서 여러 명한테 너무 민폐 끼칠 수 있는 사안이어서 이게 법의 문제를 떠나서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결국은 대중들이 바라보고자 하는 것은 김호중 씨가 뒤늦게라도 과오를 뉘우치고 굉장히 송구한 마음으로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하다. 이 메시지 하나 받으려고 저렇게 수십 명의 기자분들도 대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마음을 못 읽는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유고관 소정욱 변호사. 아니 왜 이렇게까지 취재진 앞에 나서기를 거부하고 근데 결국엔 뭐 나서서 짧게 얘기는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안 하려고 했던 건 왜 그럴까요? 한마디로 이제 이거 아직 반성을 안 하는 거죠. 아직 이게 뭐 사태 파악을 못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나올 때 죄송하다고는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6시간 버티다가 그렇게 할 게 아니고 처음부터 이게 끝나면 나와서 국민 앞에 정말 죄송하다. 이렇게 그 반성하는 게 맞잖아요. 저는 전혀 이제 아직 본인이 뭐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는지 예. 상당히 그 전혀 반성하는 빛이 안 보입니다. 조금 선의로 생각하면 너무 지금 당혹스럽고 두렵고 혹시 그래서 그런 건 아닐까요? 근데 그게 공황인데 그 공황 당황스럽고 그래서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게 치밀하게 증거를 인멸하고 그다음에 그 범인 은닉 도피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당황스럽고 그런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저는 지금도 이게 그 계속 은폐하려고 예. 어떻게든 이게 그 모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요. 김호중 씨와 소속사 대표 그리고 지금 아까 등장했던 본부장 3명이 내일 구속영장 심사를 판사 앞에서 받아야 됩니다. 그 내용 좀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그런데요. 어제는 경찰에서 신청했고 검찰이 청구를 했어요. 그리고 내일입니다. 내일 영장실질심사, 구속영장에 대한 구속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를 김호중 씨 측에서 이거 좀 연기해 주세요라고 법원에 요청을 했답니다. 근데 법원에서 안 됩니다. 기각 안 받아준 거예요. 안 받아줬어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내일 영장심사를 받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오늘 공연이 있고요. 오늘 공연은 뭐 예정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일도 공연이 저녁에 잡혀 있지만 영장 심사 때문에 공연이 사실상 무산되는 거 아니냐 지금 이 공연 두 번째 날 공연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손정혜 변호사 피의자잖아요 지금 구속영장 심사 날짜를 좀 연기해 주세요 미뤄주세요 이런 요청을 하는 경우가 많은지 그리고 이럴 때 받아주는 경우가 많이 있는지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불가피하게 굉장히 뭐 내가 해외 출장을 가야 된다거나 예를 들면 내가 병원에 입원한 상황이라는 정당한 이유, 급박한 상황이 절실하면 연기하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수사기관과 법원의 일정 따라 가는 것이고 특별한 사유 없으면 연기되지 않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지금 수사기관에서는 이걸 사법방해의 대표적인 사건으로 규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시간을 주어지면 주어질수록 그 시간만큼 증거인멸 시도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빠르게 일정을 지금 잡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연기 신청 사유가 저 정상적으로 공연해야 돼요. 이게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굉장히 지대하겠죠. 이렇게 음주 사고를 내고 사람을 다치게 하고 도망가서 증거인멸을 하더라도 공연을 하는 유명한 가수는 이렇게 일정을 다 봐주면서까지 그 영장 실질 심사까지 연기를 해주는구나. 이거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는 이 사회 추세에 전혀 맞지 않는다. 따라서 법원에서도 기각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로 보이고요. 예. 두 가지 선택만 남은 겁니다. 공연에 못 가거나 공연을 가고 체포되거나. 근데 보통은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신병 인도해서 가잖아요. 구인해서 갑니다. 그래서 사실상
공연을 무산시켜야 되는 게 맞았고요. 이미 이 사건 보도가 나오고 나서부터는 이 공연을 못 가고 대체제, 대안을 마련할 시간이 수일이 있었잖아요. 이런 상황을 예견 못하고 이런 정말 첨예한 상황까지 만든 것도 어떻게 보면 리스크 관리에 실패했다고 보입니다. 소조 변호사, 내일 영장실질심사 상황을 조금 지금 그려보겠습니다. 지금 시간상으로는 낮 12시로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김호중 씨의 경우에는. 그럼 영장실질심사 이제 판사가 있고 판사 앞에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영장을 청구한 검사도 나옵니까? 통상? 경찰이 올 겁니다. 아마. 경찰이 이거는 옵니까? 이제 경찰이 했으니까. 신청은 경찰이 했고 청구는 검사가 했는데 지금 형식은 이제 검사가 하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이 수사를 하고 있는 주체는 경찰이기 경찰이니까. 때문에 아마 이제 경찰관들이 올 거로 보이고요. 그럼 경찰이 준비한 그런 준비한 내용들에서 이 구속의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까 거기서? 아마 경찰들은 설명은 안 해요. 판사가 이제 직권으로 아마 묻고 그리고 이제 그 변호사가 마지막에 아마 변론을 좀 하겠죠. 그러면 내일 김호중 씨는 아까 좀 손정희 변호사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영장 심사를 받게 되면 통상 구인된 상태에서 받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그렇죠. 겁니까? 구인이 있어야죠. 따라서 이제 국회의원들 왜 그 실질심사 받을 때 국회 체포동의안을 받잖아요. 그런 게 48시간 구인 이 영장이 있어야 되거든요. 아마 이제 그 내일 어떻게 되느냐면 공연은 불가능한 게 제가 예측하기에 영장 실질심사 시간이 상당히 좀 길 것 같아요. 지금 12시에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굉장히 오래 지속될 거다. 왜 그러냐면 이게 그 혐의가 아주 많고 그다음에 피의자도 3명 다수고 그다음에 그 변호인도 상당히 검찰총장 대리까지 한 조난관 변호사도 이게 할 말이 많을 거예요. 따라서 이제 그 치열하게 시간이, 굉장히 치열하게 시간이 상당히 걸릴 거고 그다음에 판사가 또 기록을 검토를 해야 되잖아요. 그 시간까지 하면요. 잘하면 이게 저녁 늦게 놀 수도 있거든요. 근데 아마 그때까지는 유치장에서 기다릴 거예요. 유치장에 검찰은 서울구치소에 가죠. 근데 그 경찰은 다 경찰서 유치장이 있잖아요. 그러면 유치장에 임시로 수감된 상태에서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아마 이제 경찰서 유치장에서 결과를 기다리는데. 그럼 만약에 내일 12시인데 이게 오래됐어요. 한 저녁 때까지 갔습니다. 그러면 그 다 양쪽 얘기를 듣고 판사가 판단할 시간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빨리 끝나도 저녁 시간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거 오늘이 마지막 공연이 아닙니까? 내일 공연은 어렵다. 저는 물리적으로 이게 불가능하다 봅니다. 만약에 구속 결정이 나오면 바로 이제 구속되는 거잖아요. 그 자리에서. 근데 만약에 구속 영장이 기각이 되면 풀려나잖아요. 그러면은. 근데 빨리 결정이 나도 뭐 팩스로 보내줄 거예요. 만약에 석방되면 일단 그래도 이게 저는 심리하고 그다음에 기록 검토하고 그다음에 그 후에 또 절차가 아무리 팩스로 보내도 시간이 꽤 걸리더라고요. 따라서 이제 뭐 아무리 빨라도 이게 저녁 밤중엔 돼야 될 겁니다. 그렇다면 따라서 저는 공연은 불가능하다 봐요. 물리적 시간상으로는 내일 두 번째 날 공연 자체는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이런 얘기인데 손정혜 변호사. 근데 지금 김호중 씨는 지금 12시로 알려져 있고요. 다른 같이 구속영장이 청구된 분들은 시간이 각각 다르게 돼 있거든요. 이거는 원래 그렇게 하는 겁니까? 여러 명일 때는 아니면 이거는 약간 검찰이나 경찰 쪽에서 약간 어떤 판단을 한 겁니까? 일단은 그 공범으로 묶여 있는 것도 있지만 별개의 혐의점이 있기 때문에 따로따로 진행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다라고 해서 지금 영장 실질 심사는 30분, 45분 각각 이제 나온 상황이지만 주된 범죄 혐의는 김호중 씨한테 있기 때문에 김호중 씨 심리가 가장 길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 가장 늦게 하는 건가요? 네, 왜냐하면 혐의가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뭐 본부장이나 대표는 혐의가 하나 정도 있으니까요. 그 인물들은 먼저 하고. 네, 짧을 가능성이 있고 일단 3명이 지금 불구속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각자의 변론의 요지들은 서로 알고 있는 상황에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아까 이 구속영장 청구 때문에 내일 공연 사실상 이게 힘든 거 아니냐는 얘기 이런 전망이 많은데 오늘 공연은 잡혀 있거든요. 이거는 글쎄요. 이건 손정혜 변호사께 조금 이건 약간 상상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이런 사항들이 다 벌어졌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학폭 관련 뭐 의혹 제기까지 주장하는 분까지 등장을 한 상황에서 오늘 공연에서 과연 관객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그러니까 대중들이 지금 김호중 씨 입으로 진정 어린 정말 반성하는 메시지를 받았다고 저는 해석하지 않습니다. 뭐 내가 죄인입니다.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라고는 했지만
그래도 본인 스스로 음주운전이 이렇게 사회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사고 예. 처리하지 않은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진정 어린 사과와 이런 상황에서도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고 공연하게 됐고 여기까지 오신 분들에 대한 정말 마음이 무겁게 오신 분들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 대한 굉장히 유감 표시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해보고요. 나아가서는 사실은 그 6시간 대치하는 날 본인이 대중들한테 사과를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였거든요. 근데 본인이 사실 주머니에 손 하나 넣고 예. 탁탁 어깨 만지면서 지나간 태도, 본인이 그런 여론의 어떤 부정적인 것을 보고 좀 공연장에서라도 다시 한번 좀 진솔한 태도를 보이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정정 하나 하면요. 예. 지금 이게 제가 속보를 보니까 검찰이 직접 오겠다네요. 검사가. 예, 이런 걸 이게 저는 못 봤는데 경찰에서 이제 수사하는 과정에 있는 영장인데 워낙 이원석 총장도 얼마 전에 사법방에 뿌리 뽑아야 된다. 예. 이런 게 강력하고 그다음에 국민 관심이 높으니까 검사가 직접 출석해서 그 김호중 씨 구속 사유를 설명하겠다 이렇게 보도가 됩니다. 이게 이제 왜 이렇게까지 검찰도 신경을 쓰냐 보시면요. 음주운전 사건이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저렇게 도망가는 사람, 그리고 사고 이후에 집에 가서 그 음주 측정하려고 했더니 집에서 술 먹고 나 이제 술 먹었다 예. 하는 진짜 별별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도 이 사건을 기화로 다시는 음주운전으로 도망가는 사람들 음주운전 회피할 수 있다. 이런 어떤 것들은 금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철저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보입니다. 요거 요건으로 이제 내일 영장 심사 뭐 결과를 봐야 되는데 일단 손정욱 변호사 보시기에 구속 가능성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예. 3명씩 다수 공범 관계 있잖아요. 예. 경험에 의하면요. 100% 발부되는 경우도 없고 그다음에 100% 기억되는 경우도 못 봤어요. 제 예측으로는 1명 정도 발부되지 않을까. 그럼 이게 누가 주범인지 말 안 해도 알 거 아닙니까? 1명 정도 발부되고 나머지는 이게 일단 불구속 수사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측합니다. 자, 일단 내일 상황 기다려봐야 되는데 그런데요, 지금 이게 이제 김호중 씨 논란이 커지니까 이제 과거에 있었던 일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지금 보면 이게 무슨 돈 관계 얘기가 나오는데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게 2020년에 무슨 소송이 있었다 그러는데 원래 약간 좀 무명시설서부터 김호중 씨와 같이 활동했던 어떤 전직 매니저 A 씨라는 분이 계시는데 뭐 본인이 물심양면을 지원했지만 어떤 경연대회 이후에 약간 성공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때는 뭐 본인하고 알려지도 않고 계약을 했다. 그리고 뭐 이래저래 얘기했는데 아무튼 정상금 제하고 2,300여만 원을 돌려달라. 그러니까 약간 이건 빌려준 돈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게 소송이 제기됐는데 일부를 받아들여서 한 1,200만 원 정도를 법원 측에 인정해줬다 그래요. 근데 문제는 이 판결이 나온 뒤에 김호중 씨 측에서 패소했잖아요. 판결문 열람 제한을 신청했다고 그래요. 근데 법원이 거부했다 그러는데 이거는 뭡니까? 이런 경우가 있는 겁니까? 판결문 보여주지 말라는 건데. 일단은 판결문 제한, 열람 제한 신청 사유로는 민사사건 같은 경우는 기업 같은 경우는 영업 비밀의 문제가 있다. 그리고 변론이 공개가 금지된 사건에서 뭐 국가 안전보장이나 이런 걸 해칠 우려가 있다. 예. 개인 사건 같은 경우는 이것이 알려졌을 경우에 사생활이나 사회생활이 굉장히 곤란해지는 사유가 있다라면 열람 제한을 해주는데 예. 보통 대여금 사건은 이런 열람 제한을 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보통 성범죄 사건이라든가 이게 좀 내밀한 개인적인 사생활이 있는 사건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제한해 주지만 이렇게 매니저와 뭐 가수가 동관계 하다가 분쟁 있는 것까지는 열람 제한을 잘 받아주진 않는데 아마 그 판결문 내용을 저희가 보지는 않았지만 김호중 씨가 조금 매니저를 좀 서운하게 했거나 인간적으로 좀 여러 가지 분쟁이 있는 것을 대중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아서 제한 신청하지 않았을까 추측해 봅니다. 그러나 뭐 법원이 받아주진 않았어요. 그거 내용에 대해서.